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작품은 바로 황순원 작가의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전쟁이라는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 소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소설은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부대에서 낙오된 3명의 군인이 주인공입니다. 허벅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주대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머지 2병사가 생존을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보고 그들의 엇갈린 선택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이 소설의 핵심 상징인 권총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세 인물,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 인물의 관계랑 상황이 딱 정리되어 있죠? 주대위는 계급이 가장 높지만 심각한 부상 때문에 동료들한테 의지해야만 하는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는 정말 강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현중이는 어때요? 부상당한 주대위가 생존에 방해만 된다,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김일병. 계급은 가장 낮지만 말없이 주대위를 업고 가면서 인간애를 보여주는 희생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상당한 주대위를 앞에 두고 현중이와 김일병은 생존을 위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인물의 선택이 정말 선명하게 갈리죠. 현중이는 부상당한 주대위를 그저 짐으로 여기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료들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반면 김일병은 어때요? 주대위가 너라도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업고 길을 계속 갑니다. 정말 극과 극의 선택이죠. 아니, 근데 현중이는 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의 꿈을 살펴봐야 해요. 현중이는 꿈에서 왕개미가 수많은 개미떼의 목을 그냥 기계처럼 싹둑싹둑 자르는 걸 봐요. 여기서 왕개미는 전쟁을 일으킨 거대한 권력을, 그리고 힘없이 죽어나가는 개미떼는 바로 자기 자신 같은 병사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꿈은 현중이가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과 전쟁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무의미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의 욕망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떠났던 현중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대위와 김일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낭떠러지 아래에서 까마귀 떼에게 쪼이고 있는 시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현중이의 시체였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면서도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작품에 아주 강력한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료를 버렸던 인물이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건 단순히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작가는 이걸 통해서 극한 상황에서 이기적인 생존 방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오히려 함께라는 연대를 저버린 개인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현중이가 죽는 걸 본 주대위와 김일병은 이제 정말 모든 기력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들의 감정 변화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 포소리에 아, 살았구나 하고 잠깐 희망을 품죠. 하지만 거리가 40리나 된다는 걸 알고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주대위는 김일병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까지 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주대위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그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포소리가 너무 멀어서 막연한 희망이었다면 이 개 짖는 소리는 뭐예요? 근처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의 신호였던 거죠. 이 소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권총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죽음의 도구였던 이 권총이 어떻게 삶의 도구로 바뀌는지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개 짖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이 권총은 철저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hen중이는 주대위가 저 권총으로 어서 자살하기를 바랐고 주대위 자신도 김일병에게 미안해서 자결의 도구로 쓰려고 했죠. 한마디로 절망과 체념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그 순간 이 권총의 의미가 정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주대위는 이제 모든 의지를 잃고 주저앉은 김일병의 등 뒤에 이 권총을 겨녀요. 죽이겠다는 위협이 오히려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권총은 이제 김일병을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강력한 생존의 도구가 된 겁니다. 주대위의 마지막 의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개 짖는 소리로 희망을 확신한 그는 권총으로 김일병을 위협해서 자기를 업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예민한 청각에 의지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김일병을 이끌죠. 마침내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 쓰고 쓰러집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준 동료까지 살리려는 그 숭고한 의지가 정말 빛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핵심 주자들을 정리해 보고요. 간단한 문제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또 현중이의 이기심과 김일병, 그리고 마지막에 주대위가 보여준 이타적인 휴머니즘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결국 삶과 죽음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두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현중이가 동료를 버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내면적인 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네, 바로 왕개미와 개미떼의 꿈이었습니다. 전쟁의 비정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장치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대위가 삶을 포기한 김일병을 살리기 위해 사용했던 역설적인 도구. 네, 그건 바로 권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결을 위한 죽음의 도구였지만 나중에는 김일병을 걷게 하는 생존의 도구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수업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 너와 나만의 시간은 과연 누구의 시간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극한의 상황일수록 나 혼자가 아닌 너와 나,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